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 이 삼청당 제약의 주가가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현재 주가가 크게 많이 빠졌었죠 최근에. 근데 여기에 대한 빠진 부분을 오늘 다시 말아 올리고 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주님들도 굉장히 기쁘고 저도 기쁘다라고 정말 강조드려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이 삼청당 제약이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죠. 609억 이제 자사주 처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선반영된 게 아닌가 어제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609억의 이 자사주 처분이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왜 호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제가 이제 아일리아 관련해서 좀 오늘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삼청당 제약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죠.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은 좀 잠시 멀리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 특별함이 보이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다 너무 사랑하고 이제 삼청당 제약 끝까지 봐주셔서 또 삼청당 제약이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줘서 저도 굉장히 기쁘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공시가 딱 나왔죠. 자사주 처분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50만 주 그리고 시작일이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약간 할인율 5% 먹이면 이제 블록딜에 대한 주가가 이제 12만 1,800원이 아니라 11만 5,7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고 해당 물량이 바로 던져지는 게 아니라 이제 대기 물량으로 서서히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물량이 어떻게 나가는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블록딜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악재는 맞아요. 정말로 이 악재는 맞는데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주가도 딱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. 왜냐 이 자사주를 왜 파는지 이 내용을 저는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사주 파는 내용이 여기 딱 나와 있죠. 아일리아 이 시밀러 경구용 그리고 GLP-1 관련해서 임상 비용과 생산 설비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. 즉 이게 무슨 얘기냐?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더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기존 바이오 기업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유중 정말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보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자신감 있게 나아간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은 게 보시는 것처럼 어제 기관과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나가는 물량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소식을 먼저 들었던 게 아닌가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해피 물량이 나온 것 같고 현재 블록딜 이벤트가 좀 끝나게 된다 하면은 이 해피 물량 자체가 다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어제 제가 좀 간략하게 외신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한국 기사로도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제 리제넬론 이 아일리아 오리지널 제약사죠.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특허 37기를 침해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이런 이 알리창을 출입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 알리아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지난해만 봐도 약 12조 9,481억인데 블록버스트 약급이다. 이 부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삼청당 제약이 딱 투입을 해가지고 이 시장 점을 서서히 뺏어온다? 이 모멘텀이 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죄송합니다. 제가 좀 격해져서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커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한 3일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. 왜 삼청당 제약이 이 부분에서 이 물질 특허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청당 제약이 특허를 회피를 잘하고 서서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. 근데 저는 좀 웃긴 게 있습니다. 왜냐?
여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삼청당 제약도 이 아일리아 출연 못한다. 왜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출연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왜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진행을 할까요? 그쵸, 여러분들.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으실까요? 이 아일리아뿐만이 아니라 또 삼청당 제약만 오로지 것처럼 유럽 14개 국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또 삼청당 제약, 이 바이오시밀러 캐나다 기업인 이 아포텍스와 공급 계약 체결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아일리아 관련해서 현재 글로벌 시장하고 계약한 기업 누가 있죠? 삼청당 제약이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특허가 막게 된다면 삼청당 제약 측에서도 이 계약 소식이 안 나왔었어요. 그쵸?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로지 유럽 그리고 캐나다 관련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. 이번 블록딜 자체도 이 알리아 시장을 위해서 현재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특허권이 막히게 된다면 이런 자신감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회피 관련해서도 뭐 잘 회피를 했고 우리가 추가적인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고 삼청당 제약도 굉장히 자신 있게 좀 행동한 게 아닌가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현재 리제넬론이 지속적으로 뭐 소송하고 막 계속 시간 끌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추측해 보면서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이고 무엇보다 이 캐나다 기업이 이 아포텍스와 협력을 했잖아요. 현재 파트너사입니다. 근데 이제 리제넬론이 캐나다에는 이 손해배상을 걸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이 소송 관련해서 왜 그러냐? 리제넬론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. 현재 이 소송 관련해서는 시간 끌기용으로밖에 안 보이고 이 미국이 아닌 이 캐나다나 유럽으로 이제 소송을 걸게 되면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 소송 남발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에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송이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 미국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현재 리제넬론이 소송을 걸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만큼 뭐 미국 시장 막혀도 유럽하고 그리고 이 캐나다 시장에 있고 여기서 삼청당 제약이 버스텍 시밀러로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추후에 이제 아포텍스가 먼저 앞서 나가면서 이 미국 시장까지 개척하려고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? 이 아포텍스 자체도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시장 우리가 무조건 뚫어내고 소송 이겨가지고 삼청당 제약하고 함께 이 시장 점유율 큰 폭으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어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이 기대감으로 현재 많이 반영된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올 모멘텀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내년 이제 3분기쯤에 이제 좀 목표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든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. 제가 저번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, 중국, 프랑스 러시아, 중남미 등 다양한 구간에서 이 계약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크게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삼청당 제약 모멘텀도 정말 많은 만큼 우리가 지속적인 관찰 필요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아엘리아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은 삼청당 제약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유럽하고 또 캐나다하고 이렇게 단독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청당 제약이 특허 관련해서 좀 잘 피한 게 아닌가라는 거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가 차트도 함께 보셔야겠죠. 현재 차트 내용을 함께 보시면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좀 선반영한 가격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 공시가 딱 나오고 주가가 말아올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여기에 있어서 블록딜 이벤트가 끝나면 이 해피 물량 자체가 좀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 측계에서도 알 거예요. 모멘텀이 맞다라는 거. 왜냐 이 돈을 블록딜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때는 이 목적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. 이 목적 자체가 이 장기적인 모멘텀이고 그리고 삼청당 제약 올해를 시작으로 이 알리아 관련해서 우리가 매출
매출액 뽑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확인해 볼 수 있었죠. 그래서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이 구간대에서 강한 저항 라인이 보인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 잘 소화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수급 자체 들어오면서 올려줘야 추가적인 이 흐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약간 이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21선 기준 우리가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1선 서서히 올라오면서 21선 타고 서서히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MSCI 그것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MSCI 같은 경우 대략 이 가격대가 19만 원 정도 가면 이제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현재 이 물량 잘 소화하면서 전고점 딱 돌파하고 현재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삼청당 제약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멘텀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이 실질적인 걸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바이오 같은 경우 실체가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이 실체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지만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 실체도 딱 갖고 있는 만큼 삼청당 제약이 좋은 소식을 불러와주지 않을까 그런 점도 함께 우리가 응원하면서 제가 끝까지 이 지구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